자, 이 평가 문제죠. 근데 어려운 문제인 거 압니다. 하지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얘를 그냥 어렵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빼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중요하다는 얘기밖에 안 하고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해요. 이게. 근데 이 단원 자체가 너무 핵심이어서 그래요. 이 단원이 이게 지금 미분 가능과 극값이 지금 연결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우리가 K형을 유추하고, 그렇죠? 어디에서 최소, 어디에서 최대 이런 거를 가지고서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고 있잖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실 어 맞아요. 최악의 경우에 오늘 아예 진도를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한테는 해피하겠죠. 그래서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거 유형편 지금 풀어주는 거 이거 반드시 다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날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해서 이 실력은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분명하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이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공통수학 원투를 하다 보니까 미적분 원이나 대수에 대해서 많이 까먹게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 심화 A로서 선행을 했었던 그 그간의 노력들이 전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음. 그래서 계속해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시던 간에 그래서 계속해서 문제집을 좀 풀면서 유지를 하든 아니면은 모의고사를 풀든 수능 문제를 풀든 해가지고 그 실력은 계속해서 유지를 해 나가셔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고2가 되고 고3이 됐을 때 경쟁력이 생기고 여러분이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을 시키고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대학에 진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 부분 미적분 1에서 이 극대극소가 연결이 되고 있는 지금 딱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지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여러분이 도중에 이렇게 까먹고 뭐하고 해가지고 실력이 감소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수능 문제에서 이제 킬러가 한 해서 대여섯 문제 정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그 대여섯 문제 중에서 네 문제가 바로 2단원이에요. 그 여섯 문제 중에서 네 문제가요. 그 네 문제 중에서 세 문제는 절대값이 나올 겁니다. 오늘 했었죠. 절대값 fx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문제요. 그게 세 번 나와요. 이게 왜? 똑같이 내도 똑같이 틀리니까요. 그래서 나온다라는 건 100% 확정이에요. 그래서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안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의 유일한 킬러예요. 그래서 이 극대값, 극소값의 그래프 개형 속에서 그 극값이 가지는 의미를 이용을 해가지고 얘가 어떻게 그래프가 생겨지는지 그걸 유추해가지고 푸는 거.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려운 건 알지만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반복을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진도 나가고 과제 나가고 새로운 문제 푼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실력은 절대로 나아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9번부터 해가지고 이 문제들을 못 풀었다라면은 앞으로 진도를 나가도 여러분 계속 못 푸실 거예요. 이게 그래서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과제를 먼저 한다기보다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먼저 복습을 하고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과제는 새로운 걸 푸는 거를 항상 뒤로 미루세요. 조금 덜 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복습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복습 때문에 해가지고 다 문제 못 풀어왔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하고 푼 데까지만 하고서 다시 진도 나가면 돼요. 그래서 미적분 1은 여러분의 습득이 제일 중요합니다. 음, 그래서 언제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자세하게 할 수 있을지 그것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할 수 있을 때 잘 하시길 바래요. 음. 자, 일단은 얘는 진짜 중요한 게 미분 가능이라고 나와 있어요.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예요. 얘가 사실 얘가 이제 교육 과정이 개편된 건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수능이 쉬워졌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수능이 쉬워지기 전에 수능이 정말 어려웠을 때 그때는 모든 킬러가 다 뭐였느냐? 미분 가능성이었어요. 이게 모든 킬러가.
근데 모든 킬러가 미분 가능성이었는데 그게 뭐 난이도 극악 헬이었어요. 이게 정답률이 0. 몇 %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문제들이 나왔다고요. 그게 미분 가능성 문제예요. 얘가 근데 수능이 이제 쉬워졌지만 미분 가능성이 없어졌느냐? 아니에요. 나와요 이렇게. 다운그레이드가 된 느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미분 가능성이라고 하게 되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비교를 했는데 거기다가 대고서 또 절대값을 넣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문제 풀기가 아예 손도 못 댈 만큼 어려웠었지만은 여긴 적어도 절대값은 없잖아요 이제. 그냥 순수한 미분 가능성 문제로 이제 살짝 이제 다운그레이드 돼서 여전히 나오고 있다. 대신 킬러 자리를 내준 거지. 누구한테? 절대값한테. 그러니까 그래서 절대값 fx라는 애한테 넘겨준 거야. 이거를. 그래서 절대값 문제가 네 문제가 나오고 두 문제 남았잖아. 그래서 그 중에 한 문제가 이런 친구가 나올 것이다라는 거야. 이게. 나머지 하나는 이제 순수 적분 쪽으로 갈 거고요. 이게. 그래서 미분과 적분 맞추면 1등급인 거야. 이게. 미분 적분 해가지고 못 맞추면 2등급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단원 여러분이 어떻게 습득하느냐에 따라서 1등급이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가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예. 얘만 4문제니까. 우리 해가지고 4문제 정도 틀리게 되면은 몇 점이에요? 16점 깎이는 거니까 84점이죠. 그럼 2등급이에요. 1등급 컷이 88점 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극대극소 해가지고 4문제 다 틀리게 되면은 2등급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제가 천천히 좀 해설을 해가면서 할게요. 얘는 일단은 얘가 3차 함수 fx 요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얘는 그림이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겼을 거다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최고차 함수가 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는 그래프로 해가지고 그려졌을 거다라는 거고요. 얘가 다음에 이제 gx는 뭐냐면은 0보다 클 때는 fx를 따라가는데 근데 0보다 작을 때는 2분의 1이라는 함수 값으로 해가지고 고정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어디가 0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절대 그리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x는 0이라고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럼 0보다 클 때는 이 파란색 그래프를 그대로 따라가지만은 0보다 작을 때는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연결은 됐죠. 이렇게 연결은 됐는데 이게 미분 가능한 거냐고요. 미분 가능성이 무슨 뜻이었어요? 부드럽게였잖아요. 뾰족하면 안 됐잖아요. 그쵸? 얜 뾰족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왼쪽에서 왔을 때의 기울기는 뭐예요? 0이잖아요. 근데 오른쪽에서 왔을 때의 기울기 역시도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오른쪽에 왔을 때의 기울기가 0이 된다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 극값이란 얘기야. 얘는 다항함수거든. 다항함수 와서 0이 되는 지점이 지금 두 곳이 있어. 이게. 그러면은 저 0이 되는 저 지점에서 끊겼을 거라는 거야. 요런 식으로. 요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x는 0이 되면은 그 왼쪽으로는 2분의 1이라는 거가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프는 요렇게 해가지고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가? 그리고 여기여도 괜찮은 거야. 이렇게 되면은 2분의 1 선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끝나는 거죠. 이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두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그 두 번째 힌트로 뭐가 있냐면은 최소값이 지금 주어져 있어요. 걔가 2분의 1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러면은 얘가 그 2분의 1 선으로 해가지고 쭉 오다가 아래쪽으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치? 그러면 어디야? 이렇게 잘린다는 얘기야. 여기가 x는 0이고 그래프는 요렇게 와야 돼. 이게 이제 2분의 1 선이 이렇게 오고 그리고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려져야지만 된다. 이렇게. 그래야지 여기서 최소값 2분의 1보다 작은 최소값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프가 gx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 이런 문제는 일단 지금 해가지고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 해가지고 fx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쓰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지금 얘가 무슨 소리인가 해석해야 돼. 그래서 고고학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고대 문자를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 속뜻이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의미구나 라는 것까지 해가지고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지 다음 단계로 해가지고 넘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돼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가 확정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다음에 뭘 해보냐?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들을 지금 찾아줘야 돼요. 일단은 두 가지를 봐야 돼. 함수값과 미분계수값. 얘가 fx와 gx가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0에서의 함수값을 보자. f0하고 g0은 같아야겠죠. 왜? 미분 가능의 전제 조건이 뭐야? 미분 가능하려면은 연속이어야 돼.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이라는 함수값을 fx가 0에서 갖고 있어야 돼. 얘가. 그래서 f0은 g0은 2분의 1 함수값에 대한 얘기. 연속에서 온 거죠. 이거는 연속에서 온 우리가 찾은 조건이에요. 그쵸? 다음에 이제 미분 가능성이니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잖아요. 그쵸? 좌미분계수라고 하게 되면 2분의 1로 쭉 왔으니까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0이 된 거야. 얘가. 그쵸? 오른쪽에서도 0이 돼야겠죠. 그쵸? 그러면 f'0이라는 거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이 돼야 돼. 얘가.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fx에 대한 거를 좀 해보죠. 우리 저번에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이거 잠깐 좀 다른 얘기를 할게요. 얘가 f'1이 2고 f1이 3인 3차 함수 fx예요.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라고 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함수값하고 미분계수가 주어졌을 때 우리가 fx식을 뭐라고 쓰기로 했었냐면은 1이기 때문에 인수로 x-1을 가졌을 것이다. 얘가. 그래서 x-1의 세제곱 ax-1의 제곱 bx-1 더하기 c 이런 식으로 썼었던 거 기억납니까? 그래서 함수값 하나, 미분계수값 하나가 나오면은 함수식 쓰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거 꼭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라고 해서 얘기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이때 f1이 3이라고 하니까 c가 3이구나. 그쵸? f'1이 2라고 하니까 b가 2구나. 그럼 a만 구해주면 이 문제 끝나는 거야. 얘가. 이해돼요? 이거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나요? 근데 얘는 조금 더 쉬운 거야. 왜? 0이니까. 얘는 인수가 이제 x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 이용해가지고 fx를 이제 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 fx는 f0이 2분의 1, f'0이 니까 얘는 x 세제곱에 무슨 x제곱인지는 모르겠어. 그쵸? 그리고 1창이 없다라는 거지. 왜? f'0이 0이니까. 그리고 상수항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는 거야. 1창 왜 없는지 이해됩니까? f'0이 0이어서 그래요. f'0이 0이니까 1창 계수가 0인 거야. 그래서 1창이 없어요. 얘가. 그래서 fx의 생김새가 이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기억 니은디 것을 봐야겠죠? 이걸. 자, 기억을 보게 되면은 g0 더하기 g'0이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네요. 그쵸? 0에서의 함수값하고 지금 미분계수값,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여기 그림에서 보면 바로 알죠. 그렇죠? 함수값 뭔데? 2분의 1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 미분계수값은 뭐야?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 더하기 0. 그래서 2분의 1이야.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괜찮아요? 자, 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게 되면은 G1이죠. G1. 근데 보세요. G1이면은 0보다 오른쪽이잖아요. 그럼 G1은 누구랑 똑같아? F1이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F1이야. F1. 그러면 F1은 뭔데? 우리 fx 구해놨으니까 거기다 1 넣으면 되겠죠? 얘가 a 플러스 2분의 3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어떻다고? 얘가 2분의 3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서 나와 있어. 자, 그럼 a 부호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a 부호를 a를 부호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f'x를 한번 구해보면은 얘가 3x 제곱에
더하기 2ax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요. 그럼 얘는 x로 묶여요. x에 3x 플러스 2a라고. 그럼 얘는 0하고 어디에서 마이너스 3분의 2a에서 f'x가 0이 됩니다. 그 값을 말하는 거예요. 0에서 한 번, 마이너스 3분의 2에서 한 번. 근데 보세요. 위에 그림 보세요. 지금 0에서 한 번 극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극수가 여기서 나왔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뭐라는 거야? x는 마이너스 3분의 2a라는 거예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2a는 0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얘가. 자, 그러면은 다시 아까 여기서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뭐여야 되는 거예요? 음수예요. a는 음수예요. 자, 그럼 니은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a가 음수니까 이거 성립을 합니까? 네, 성립을 하죠. 그래서 참이다. 이렇게 찾는 거죠. 그렇죠? 니은에서 f'x 생각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 그냥 내가 지금 너무 쉽게 얘기하긴 했는데 이걸 떠올리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거는 좀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아, 여기에서 f'x를 했었지. 이거를 약간 암기하듯이 조금은 숙달을 해놓으셔야 돼요. 얘를. 그래서 다시 한번 풀어보고 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여러분 유형평 과제 할 때 난리 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겨우 해가지고 지금 질문이 한 8개 나왔지만은 그래서 유형편 질문이 28개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래서 한 두 문제 풀고 나머지 싹 다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면은 지금 이 개형편 여기 복습을 먼저 충분히 하시고 유형편 과제를 시도를 해야 돼요. 이게 이해되시죠? 자, 디귿 보시면은 gx의 최소값이 0이다 라고 해가지고 나와있네요. 그럼 gx의 최소값이 아까 어디였어? 마이너스 3분의 2a였어요. 그러면은 f 마이너스 3분의 2a가 지금 뭐가 나왔다? 얘가 0이 나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넣어야죠. 얘를. 근데 되게 못생겼네. x 세제곱 마이너스 27분의 8a 세제곱에 더하기 9분의 4a 세제곱에 더하기 2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27분의 8, 3, 24니까 얘가 4a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얘가 0입니다. 이렇게 해서 나와요. 맞나? 12, 4 세제곱. 자, 그럼 a 세제곱은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4분의 27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4분의 27 8 마이너스 8분의 27 이렇게 해서 나오네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a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G2죠. 자, G2는 F2를 의미를 할 거고, 자, F2는 대입을 하니까 얘가 4a 플러스 8 2분의 17 이렇게 해서 나와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6에 플러스 2분의 17이니까 얘가 2분의 5 이렇게 해서 나오네요. 그러면 얘도 맞네요. 그래서 얘가 기억니은 디귿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이 그래프 개형을 알아차리는 거는 안타깝게도 그냥 경험입니다. 이거는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가 하나 나올 때마다 이렇게 좀 정리해놓고 기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 개형 유추했지 라는 거를 이렇게 포인트로 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메모를 해놓든가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기록을 누적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현역과 재수생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왜? 지수생은 졸업을 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만 하면 되고, 그러면 1년 내내 365일 동안 이론 문제들을 풀었거든. 이게. 근데 이제 현역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2학기 중간고사까지 한 다음에, 그쵸? 이거 뭐 원서 접수 뭐하고 해가지고, 그쵸? 면접 준비하고 뭐 논술 준비하고 막 한다가, 그쵸? 그래서 9월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수능 준비를 막 시작하면은 2달 푸는 거예요. 1년 대 2달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그 2달 동안 몇 번이나 풀었겠어요. 이게 밑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거야. 이거를 그 모의고사 풀고 수능 좀 옛날 거 한번 풀어보고 그런 과정들을 조금 빨리 이렇게. 그래서 학교에서 야자 신청하라고 하면은 좀 하시고, 그래서 그 야자 시간에 일단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 긴 시간 동안 도대체 뭘 해야 될까 하면서 막 2시간 동안 명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엔 그래요. 고1 때는. 그러면 이제 보면 그 시간이 아깝거든요. 남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런 것도 손대게 되고. 하면서 여러분이 실력이 향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도 수학을 가장 잘 풀었던 전성기는 고3 때였어요. 그래서 그땐 신이었어요. 그때 이제 모든 게 통달이 된 그런 느낌이 와가지고 진짜 내가 거짓말 안 치고 이런 문제 찍으면 다 맞았어요. 느낌이 와. 이게 나 94년도 수능까지 다 풀었거든요. 그래서 94년도에 수능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94년도부터 이제 2011년까지 해가지고 그걸 모두 다 풀었어요. 그래서 뭐 9월 모의사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다 풀어봤거든. 시간이, 왜냐면 일찍 시작했으니까. 나도 여러분처럼 선행을 했었던 사람이니까 고1 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걸 푸는 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고3쯤 되면 더 이상 풀 게 없는 거지. 그래서 옛날 거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이게. 그래서 그 정도 되면은 장난입니다. 그래서 난 수능이 너무 기다려졌어.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너무 많다 생각했어. 이게. 난 이미 준비가 됐는데 50일이 남은 거야. 네.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 붙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가서 뭐 하려고 하면은 미안하지만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 됐죠? 다음 문제. 이제 큰 고비는 넘어갔다. 자, 얘는 구간이 정해져 있고 합성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fx부터 일단 해보려고 그래요. 얘가 fx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보자. f 프라임 x. 그래서 마이너스 3x 제곱에 더하기 6x. 되게 중요한 팁인데요. 이게 내가 항상 이제 고3 애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첨삭해주고 할 때 보면은 일단은 대표적으로 1등급하고 2등급의 차이가 있어요. 1등급하고 2등급의 차이. 그게 뭔지 알아요? 1등급 애들은 뭘까 막 써져 있다가 걔를 지우고서 질문하러 와요. 근데 2학년 애들은 이걸 쳐다보다가 질문하러 와요. 진짜요.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래서 1등급 애들은 문제를 봤을 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모두 다 그런 거예요. 심지어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도 딱 보자마자 해가지고 모든 문제가 이게 이렇게 풀어 안 나옵니다. 나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다 풀라고 만든 문제들이 아니잖아요. 여기 이 영역부터는 미적분 1부터는 나도 정답률이 막 해서 되게 낮을 거예요. 이제 수업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은. 근데 일단은 1등급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모르겠어? 일단 미분해봐. 에요. 모르면은 일단 미분을 시도를 하는 거야.
얘가 필요한지 못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쳐다보고 있느니 미분을 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뭔가를 끄적이는 거야. 그래서 일단은 f+x가 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하고서 이렇게 3x로 묶이네. 그래가지고 얘가 x-2 이런 식으로 해서 얘 그림 그리면은 이렇게 0하고 2에서 이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차이입니다. 왜냐면요. 일단은 해놓으면은 길이 보여요. 근데 쳐다보고 있으면 절대로 안 나와요. 얘가. 아니 보세요. 이게 이 길이가 지금 요따구로 나오고 있는데 풀이 과정 길이가 요따구인데 이거를 내가 머릿속에서 문제만 딱 보고서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하겠구나. 오케이 이제 시작. 가능하겠냐고요. 일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르겠고 일단은 식 써져 있으니까 fx 일단 미분해 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분으로 시작하잖아요. 여기까지 그쵸? 일단 해놓고서 얘를 어떻게 쓰지? 생각하다 보면은 문제가 풀릴 수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 차이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1등급을 맞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실패를 많이 해본 애들이 1등급을 해요. 이게. 일단은 하다가 얘를 뭐 20분이고 30분이고 붙들다가 해가지고 모르겠어. 그 고민을 했는데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 이제 해설을 참고하고 하는 거야. 그럼 걔네들은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내가 30분을 여기다 소비를 했잖아. 그래서 이제 짜증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기억이 누적이 돼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려운 문제들. 근데 2등급인 애들은 애초에 미분조차도 해보지도 않고서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하고 들고 왔기 때문에 쉽게 포기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가지고 이거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 딱 풀어주잖아. 그러면 하고 가. 이거 끝이야. 그리고 해서 한 10분 뒤에 다른 문제 가지고서 질문하러 가지고 오는데 같은 문제야. 진짜 100%야. 그래서 1등급과 2등급의 격차가 바로 이 극대극소, 이 그래프의 개형 여기에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고3쯤 갔는데 설마 대수 이런 거에서 이게 막히겠냐고요. 고3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막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그래서 얘가 0에서 지금 극소를 갖게 되고 2에서 극대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fx의 그래프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겼을 거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가 일단 0이고 여기에서가 일단 2다 라고 해가지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되세요. 근데 지금 x의 정의역이 뭐냐면요. 마이너스 1하고 2 사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2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가 2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때 fx를 내가 fx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데 최소값은 0에서가 될 거고 최대값은 2에서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F0이라는 거는 F0은 대입했을 때 2가 나오고 F2는 대입했을 때 뭐가 나오죠? 마이너스 8에 더하기 12에 플러스 2니까 6인가요? 얘가 이렇게 해서 나와요. 그쵸? 자, 그러면은 fx라는 친구가 뭐하고 뭐 사이에? 2하고 6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이 친구 말이에요. 얘가 f라는 거 안에 fx가 이렇게 들어간 건데 저 안쪽에 들어가는 저 친구가 정의역이 2부터 6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fx를 잠깐 t라고 한번 놔볼까? 얘를 그러면은 얘가 fx는 ft가 될 거고 그리고 t는 2하고 6 사이가 되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뀌는 거죠. ft 2하고 6 사이일 때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그러면은 똑같은 그림이야. 그래서 위에랑 똑같은 함수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극소가 0이고 극대가 2고 이렇게 해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범위가 어떻게 된 거야? 2부터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2부터 6까지
여기가 6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만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거야. 이렇게. 이해돼요? 자, 그럼 FT 범위는 어떻게 될까? 얘는 아까 2,6이라고 해가지고 구했고, F6을 구해보자니, F6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6 곱하기 6제곱에 더하기 3 곱하기 6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6제곱에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36에다가 하면은 마이너스 98이에요? 얘가? 맞아요? 108. 108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06이네요.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fx라는 애는 뭐하고 뭐 사이에 있는 거야? 최소값이 마이너스 106이고 최대값이 6이 되는 거야. 그래서 최대값이 뭐다?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투부터는 사실 누군가한테 배울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학원 강사지만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지 마요. 내 이런 얘기했다고. 나 잘리니까. 그래서 조용히요. 미적분어는 누군가한테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이거 다 쓸모없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미안해, 현실이 그래요. 이건 그냥 내가 푼 거를 여러분한테 야, 나 잘 풀지? 하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거 여러분한테 사실 도움되는 수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면은 이건 그냥 가이드라인인 거고요. 여러분 직접 해가지고 고민을 해가지고 여러분 걸로 만드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미적분 원을 배웠던 거는 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나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고등과정을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내가 초6하고 중1 그 사이에 고등과정이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5학년쯤에 처음으로 이걸 배웠어요. 근데 생각해봐요. 초등학교 5학년 이해해봤자 얼마나 이해했겠어요. 그냥 진도만 나간 거예요. 그냥 학원에 그냥 놀러 가가지고 그치? 해가지고 그냥 진도는 진도대로 선생님 앞에서 떠들고 있고 나는 한 10%도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면서도 진도는 나갔다는 이상한 자부심만 들어가지고 그치? 엄마 어깨 막 올라가 있고 그치? 근데 나는 뭣도 모르는 학생이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어떻게 했느냐 이제 나는 이제 학년파기였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막 2살 3살 많은 형들이랑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중1 때 이제 중3 심화 A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때 그 형들이서 하면서 계속해서 하는 게 이 대수 미적분 원만 반복을 하는 거야. 이게 저거만 계속 갔다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때쯤 되면은 이제 이 형들이 나이가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과정은 똑같고 처음에는 3년 학년 파기였다가 2년 학년 파기였다가 1년 학년 파기 이런 느낌이 되는 거야. 이게 내 레벨이 맞을 때가 올 때까지 이게 반복 몇 년을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때는 수학의 정석밖에 없었는데 수학의 정석을 4권을 샀어. 반복을 하다 보니까 3권이 다 표지가 뜯어져가지고 되게 너덜너덜 거려서 버렸거든. 이게 그래서 왜냐면은 하도 어릴 때 하다 보니까 내가 성장하면서 교육 과정이 2번이나 바뀐 거야. 그래서 되게 나는 내 교육 과정, 그 전 교육 과정, 그 전전 교육 과정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집에 가면은 수학의 정석 시리즈가 3세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 버리고 이렇게 전시해놨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돈 버리기 아깝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반복을 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렇게 반복을 하면 할수록 수업이 쓸모가 없어.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듣고서 이렇게 해가 저 사람 말대로 하고 있는 게 너무 가치가 없게 느껴지는 거야. 점점 하면 할수록 이게
저 사람이 얘기를 아무리 이렇게 자세하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거가 되는 느낌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고등학교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안 다녔어. 그래서 고1 때는 수학은 학원을 안 다니고 그냥 나 혼자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학원을 등록하긴 했는데 학원에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자료만 달라 그랬어. 그래서 수업은 안 듣고 해가지고 뭐그 학교 기출 이런 것만 해가지고 받아내고 아는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자료만 받는 용도로 해가지고 수학학원 등록을 해놓고 그래서 좀 할인 받았죠.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 실력은 이전 실력의 한 20배는 상승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개념 이렇게 해가지고 읽어줬잖아요. 우리 극한할 때 이거 정의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해석해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해석을 한 거를 우리가 듣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마야 문명 문자를 봤는데 이제 고고학자가 해석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읽어줬어요. 그럼 여러분은 해석할 시도 안 하죠. 해석한 내용만 듣고서는 아 그런 내용이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느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그 마야 문자를 해석할 시도를 했었다라면은 그러면 여러분이 그 문화에 대한 이해도는 훨씬 상승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직접적으로 해가지고 어떤 책을 가지고서 혼자서 연구를 할 생각으로 해가지고 읽어보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이제 뭐 그래프 개형 파악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경험밖에 없어요라고 얘기했지만은 여러분 나름대로는 또 문제 풀다 보니까 얘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작하니까 기준을 이렇게 잡으면 되겠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이 수업 해가지고 이 영상 해가지고 반복을 하는 것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나를 넘어설 수 없을 거예요. 내 수업만 가지고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을 여러분이 넘지 못하겠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았던 거, 그렇죠? 그거를 추가적인 뭔가를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개념서를 사가지고 한번 스스로 읽어보고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스매싱의 개념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스매싱 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스매싱 개념이란 책은 다른 책이에요. 스매싱이라 얘가 스매싱 개념은 약간 여러분 수학의 바이블은 아시죠? 수학의 바이블이 개념서였잖아요. 근데 얘는 개념서인데 문제도 조금 있어요. 얘가 그래서 약간 얇은 유형서의 개념서가 합본된 느낌이라서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 서점 가서 봤는데 나온 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괜찮거든요. 이거 스매싱이 이번에 좀 신경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면은 저런 거 하나 사가지고 그래서 개념 다시 한번 내가 다시 읽어보고 그래서 내가 정의 한번 다시 내려보고 그러면서 이제 문제 푸는 그런 게 조금 필요합니다. 이런 게. 자 이제 그냥 마지막 원뿔 부피. 제발 딴 데 가가지고 선생님이 수업 필요 없다고 해서 하지 말아줘. 이거 너 엄마한테도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엄마가 학원에 전화한단 말이야. 나름 소신발언이라고요. 이게 목숨 걸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 수입이 사라져요. 근데 그게 사실인 거 어떡해. 거짓말 못 하거든요. 자, 그래서 13번. 그래서 반지름 길이가 이제 6인 9에 내접하는 원뿔의 부피 최대값. 그래서 이게 뭐 9라고 하니까 그렇죠? 찌리리공. 찌리리공 뭔지 알아요?
아 미안해, 내가 어제 새벽까지 포켓몬스터를 하다 와가지고. 잘 그리죠? 어. 빨리 잘 그린다 말이야 빨리. 여기서 중심이 이렇게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림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 그림 속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길이 비율이랑 이런 걸 통해서 높이랑 이런 것들을 결정할 거거든요. 내가 이제 일단 원뿔이 나왔으면 원뿔이 부피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린 두 가지가 필요해요. 밑면의 반지름, 높이. 그렇죠? 그래서 밑면의 반지름 이렇게 뚫고 내려와서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이 모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파란색 직각삼각형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부터 볼게요. 여기 길이가 6입니다. 여기 길이가 6이에요. 이 길이가 6. 그리고 여기 길이는 일단 뭔지 몰라. 그래서 반지름 얼이라고 일단은 할게요. 그리고 요 길이, 이 길이가 6입니다. 이 길이가. 혹시 여기까지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길이는 뭐냐? 얘예요, 얘. 이 길이 어떻게 할 것이냐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풀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알아요? 어를 구하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얘를 어를 구하려고 시도를 하시면 안 돼요. 이 문제는.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지금 어떤 최대값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부피를 어떤 미지수에 대해서 함수식으로 나타내야 돼요. 얘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 부피가 지금 우리가 반지름 얼이라고 했으니까 v 얼이 되는 거예요. 부피라고 해서 v 쓴 거예요. 얘가. 그래서 v 얼이 되는 거고 최대값이라고 했으니까 v 프라임 얼에서 우리가 어떤 극값을 구하게 되면은 그게 최대값이 되겠죠. 극대값이에요. 사실 답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이 부피에서 이 길이를 구하는 과정 속에서 얼 값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길이들을 얼로 표현한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이거는 잘 나옵니다. 이것도. 근데 정답률이 좀 낮아요. 이게. 자, 그러면 이 초록색 길이를 우리가 얼로 표현할 수 있죠. 우리 피타고라스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자, 그럼 이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루트 36 마이너스 얼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일단 더럽겠지만 일단 해봐. 얘가. 자, 그럼 v 얼이라는 거는 밑면의 넓이 얼 제곱 파이. 그쵸? 아, 근데 3분의 1도 있죠. 미안해. 3분의 1 얼 제곱 파이 곱하기 높이. 높이 하면은 뭐야? 6 플러스 루트 36 마이너스 얼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v 얼인 거야. 이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뭘 해줘야 돼? 일단 미분, 그치? v 프라임 얼을 구해야 돼. v 프라임 얼.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곱미분으로 갈 겁니다. 곱미분. 이거 곱하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부분이랑 뒷부분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할 거예요. 미분하게 되면은 얼을 미지수로 보는 거기 때문에 3분의 2 파이 얼 그리고 뒤에는 그대로 6 플러스 루트 36 마이너스 얼제곱 플러스 이번에는 앞에 거 그대로 3분의 1 얼제곱 파이 곱하기 뒤에 거를 미분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자, 일단은 여기 보세요. 이 밑줄 지은 저기를 미분을 해야 되는데 6은 미분하면 날라가요. 그렇죠? 그럼 저 루트 모시기가 문제야. 루트 모시기는요 36 마이너스 얼제곱에 무슨 제곱? 2분의 1제곱이야. 그렇지? 우리 하던 방식 그대로 하면 돼. 얘 미분하게 되면은 2분의 1이 앞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2분의 1 써주고 그리고 36 마이너스 얼 제곱에다가 무슨 제곱이 되는 거야? 한 단계 내려가. 1 감소.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리고 뒤에 곱하기 뭐를 해줘야 돼? 36 마이너스 얼 제곱을 미분한 거. 36 마이너스 얼 제곱을 미분하면 그게 뭔데? 마이너스 2얼인 거야.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요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자, 그래서 일단 최대한 좀 깔끔하게 정리 좀 해놓고 합시다. 파이 얼에 6 플러스 루트 36 마이너스 얼제곱, 그리고 더하기 여기는 3분의 1 얼제곱 파이에 얘가 루트 곱하기 마이너스 얼 곱하기 루트 36 마이너스 얼제곱 분의 1 이렇게. 이거 없어도 되네. 이해됩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마이너스 2랑 2분의 1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됐고요. 그쵸? 그리고 이 얼 여기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문제인 건데, 얘는 2분의 1제곱 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1제곱 역수예요. 그래서 분의 1이 된 거야. 역수 분의 1.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한 번 더 정리를 하자. 분배 법칙을 하긴 해야겠네. 분배 법칙 하게 되면은 4파이 얼에 더하기 3분의 2파이 얼 루트 36 마이너스 얼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얼 세제곱 파이, 그리고 곱하기 얘 유리화를 합시다. 36 마이너스 얼제곱 분의 루트 36 마이너스 얼제곱 이렇게. 잠깐만. 그리고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4파이 얼에 루트 36 얼로 묶을 거야. 그러면은 3분의 1 파이 얼 루트 36 마이너스 얼 제곱 곱하기 2 마이너스 얼 제곱 곱하기 36 마이너스 얼 제곱 분의 1 이렇게. 파이 얼 제곱. 맞네요. 그러면은 36 마이너스 얼 제곱 분의 1. 아씨, 너무 더러워졌어. 그러면은 얘가 파이 얼 잠깐만, 얘가 2 플러스 얼 제곱 마이너스 36분의 얼 제곱 이렇게 되고 1 마이너스 2. 묶을 수가 없는데? 내가 잘못했나?
미안해. 좀 다른 방법을 써야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얘가 너무 루트가 나와가지고 지금 너무 복잡해졌거든. 좀 답지를 보고 좀 해볼게요. 얘가 답지는 얘를 이렇게 했어요. 여기를 여기 이 전체 높이를 h라고 이렇게 놓고 그리고 미지수를 얼이 아니라 h로 놨어요. 얘가 그러면은 이 초록색의 길이가 h-6이 됩니다. h-6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피타고라스는 똑같이 쓸 거거든요. 그러면은 36은 얘는 얼 제곱에 더하기 h-6의 제곱 이렇게 해서 돼요. 얘가 자 그러면은 얘가 36이 양쪽으로 사라지니까 얼 제곱에 더하기 h 제곱에 마이너스 12h를 하게 되면은 얘가 0입니다. 이렇게 일단 식이 하나가 나와요. 그리고 부피를 얼이 아니라 h를 미지수로 해가지고 보게 되면은 얘는 3분의 1의 밑변이 얼 제곱 파이 그리고 높이가 h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얼 제곱 대신에 얘를 쓸 거예요. 얘를 마이너스 h 제곱에 플러스 12h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얼 제곱 대신에 넣게 되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h 제곱 플러스 12h 파이 그리고 곱하기 h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항 분리해서 써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3분의 아이 장난치지 마. 너 이거 돌려놨지? 핸드폰 시계로 보세요. 말이 돼? h 제곱 이렇게. 이게 훨씬 간단하네요. 그래서 미안해요. 근데 이상한 짓이다. 자 그러면은 v 프라임 h 하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파이 h 제곱에 더하기 8 파이 h 이렇게 돼요. 그러면 h로 묶게 되면은 마이너스 파이 h 얘는 h 마이너스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0하고 8에서 이렇게. 그러면은 VH는 얘가 어떻게 그려지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8. 이게 VH.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H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H가 일단은 H는 적어도 6보다는 클 거예요. 얘가 아니 6보다도 작을 수가 있긴 하네요. 얘가 0부터 10인 거죠. 0부터 12. 왜냐면은 원볼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높이가 6보다 작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H가 0하고 12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0부터 12까지 이렇게 그래프가 잘려야 돼. 자 그러면은 부피 최대값은 어디서가? 극대에서 8에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V8을 구하게 되면은 끝나는 겁니다. V8 해서 넣게 되면은 얘가 마이너스 3분의 8을 세제곱 하게 되면은 얘가 3분의 256 파이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를 미지수로 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푸는 과정이 많이 달라지죠 이게. 그래서 근데 내가 좀 너무 안 좋은 예를 보여주긴 했는데 미안해요. 근데 루트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잘못된 방법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왜 루트가 나왔는데도 끝까지 가려고 했냐면은 계산하는 과정 속에서 사라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게 루트가
해가지고 묶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해서 좀 이쁘게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오케이 쉬었다가